혹시 아직도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만 담고 계신가요? 시장의 똑똑한 돈들은 벌써 그 다음 타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반도체 거인들 너머에 있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최근에 중동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투자 시장은 벌써 한 발 앞서서 전쟁이 끝난 다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이후의 재건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시장이 왜 벌써부터 반도체 다음을 보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재건 테마, 바로 건설과 원전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말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의 반등 가능성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중국과 브라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여전히 중요하죠. 우리 증시의 심장이니까요. 하지만 주가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더 먹을 게 있을까 하는 부담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다음 성장 동력, 이른바 전쟁 이후 수혜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대안, 건설과 원전 테라부터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왜 하필 이 두 분야일까요? 여기에는 거스를 수 없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된 것을 다시 짓는 재건 수요, 또 다른 하나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에너지 안보. 바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PM 역량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해서 약속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스가 나오던 시설이 파괴됐는데 복구가 하루만 늦어져도 그 손실이 얼마겠어요. 발주처 입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인 거죠. 한 전문가의 분석이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한국 건설사들이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시설들을 직접 지었던 원조라는 겁니다. 이걸 원시공자 지위라고 하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PM 역량까지 있으니 이건 뭐 최적의 파트너로 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의 가장 큰 수혜자, 과연 누가 될까요? 이 표를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 E&D는 파괴된 시설 상당수를 직접 지었던 원조 맛집이라는 강력한 이점이 있죠. 반면에 현대건설은 2000년 이후 누적 수주액에서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 뒤를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바짝 쫓고 있고요. 과연 경험이냐, 규모냐,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원전 쪽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째는 UBS가 말하는 원전 르네상스. 이건 거시적인 흐름이죠. 에너지 안보가 워낙 중요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JP모건처럼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인데요.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한국전력보다는 아예 그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짓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EPC 기업이 더 직접적으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한동안 정말 시장에서 찬밥 신세였던 바이오 섹터입니다. 과연 이 길고 긴 부진의 터널을 뚫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야,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올해 1분기 다른 주식들이 39%나 오르면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일 때 바이오 관련주를 들고 있던 분들은 오히려 3% 손실을 봤습니다. 정말 딴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았을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금리. 바이오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계속 돈을 빌려서 연구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돈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둘째는 일부 기업에서 터져나온 신뢰도 문제.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학회들 때문인데요. 4월 미국암 연구학회를 시작으로 5월, 6월에 아주 중요한 글로벌 학회들이 줄줄이 열립니다.
이런 학회들이 바로 신약 데이터 발표나 아주 큰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같은 빅 뉴스가 터지는 무대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기사에서는 MSH-홀디,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을 우선 주목하고요. 또 하나 ST팜 같은 CDMO 기업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합니다. CDMO는 약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곳인데 미중 갈등 때문에 생기는 반사이익에 요즘 같은 강달러 환경까지 더해져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해외로 한번 가보시죠. 요즘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 말고도 독특한 강점을 가진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브라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5%라는 숫자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중국 경제 끝났다, 어렵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거든요.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죠. 근데 더 중요한 신호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무려 4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공장들이 물건값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회복 신호거든요. 다음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왜 좋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에너지, 소재, 이런 자원 관련주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브라질 증시는 그냥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을 가리켜서 새로운 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강력한 한마디죠. 전 세계가 불안할 때 브라질이 마치 금 같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기회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잘 모아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재건 붐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건설과 원전. 둘째, 학회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 섹터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국과 브라질이라는 매력적인 해외 투자처. 시장의 주도권이 반도체에서 새로운 기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재건, 바이오, 그리고 저 멀리 신흥국의 기회까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